이제 시스템 하나씩 풀어보자. 1, 2, 9번 봅시다. 1부터 3n까지 3n개의 자연수의 총합을 Sn. 3n개 중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의 총합을 Tn. 그렇지. 그러면 Sn부터 먼저 구해보자. 아까 치면 어떤 친구가 1부터 n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친구가 있었거든. 그 등차수열 합이잖냐. 등차수열 합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항 플러스 끝항이에요. 너희도 이거 이제 반드시 기억해. 근데 얘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냐면 실제로 A1, A2 이렇게 더해지잖아. AN까지 합을 SN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얘를 거꾸로 적는 거야. AN하고 얘가 A1. 얘도 SN이란 말이다. 그럼 얘가 더해져서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두 개 더해지고 두 개 더해지고 두 개 더해진 것들이 다 같은 값들이 돼요. 오케이? 왜냐면 얘는 A1 플러스 D가 되는 거고 얘는 AN 마이너스 D가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더해지고 빼진 값들이 사라지면서 이 A1, AN이 같은 값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변을 다 더한 것을 생각해 봤더니 A1 플러스 AN 얘가 몇 개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항에 N개니까 N개 있습니다 라는 거고 얘가 ES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을 어떻게 써도 상관없냐면 N, A2 플러스 AN-1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결국 이 항들의 뭐라고 얘기해 줘도 되냐면 평균입니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등차수열 합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등차수열 합 SN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항의 개수 곱하기 2분의 A1 플러스 AN이라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써도 상관없다고? 평균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어차피 이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값이나 양끝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은 어차피 똑같은 값이 될 거거든. 그래서 평균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도 된다고? 얘가 A2 플러스 AN-1로 바꿔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베이스로 이제 등차수열 합을 생각하는데 129번을 봤더니 얘는 뭐냐면 1부터 n까지 합이래. 이건 공식 외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 대한 형태인데 얘가 뭐냐면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에 대한 형태인데 얘는 뭐야? 2 곱하기 3분의 그러니까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야.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의 값은 뭐가 됩니다 라는 거야? 뭐가 돼요? 2분의 nn 플러스 1 이거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홀수들의 합은 뭐가 돼? 1부터 n까지 2k-1 n번째 홀수까지의 합은 뭐가 돼요? 뭐? n제곱. 짝수의 합은? 그러니까 n제곱에 n이 더해진 거예요. n제곱에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항시키면 n이 더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k에 대한 식에 대해서 표현이 되는 것은 이 정도는 너희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봐보자. 이 문제를 이제 볼 건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SN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항의 개수가 3n이고 첫 항 플러스 끝항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 그렇지? 그 다음에 TN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TN은 뭐에서? SN에서 무언가를 빼줘야 돼. 뭐? 3의 배수를 싸그리 다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부터 3n까지 항의 개수가 몇 개 있어요? n개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항의 개수가 n개야. 첫 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tn의 값이 구해지는데 tn은 2분의 다 똑같잖아. 2의 n 1 플러스 3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것의 극한은 무엇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2분의 3이 아니고 2분의 9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n 분의
2분의 6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2n. 이거지 않냐? 이것의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것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극한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핵심이냐면 수렴하는 형태를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야. 이 무한대 부분의 상수에 대한 형태를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 n에 대한 형태라면 n분의 상수의 형태를 만들었더니 얘가 0이 됩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이런 형태를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야. 그러면 이것의 극한을 처리할 때 원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냐면 2분의 9에다가 n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2분의 3n분의 1이 되는 거고 2분의 6에다가 2분의 2n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이게 뭘로 가? 0으로 가니까 결론적으로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따져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무엇으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분모의 가장 큰 항, 오케이? 가장 큰 차수를 갖는 항을 나눠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뭘로 수렴합니다 라는 거야? 얘가 뭘로 수렴합니다? 3분의 2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다음 거 보자. 다음 거 봐보면 순서대로 그냥 쭉 풀게. 순서를 바꿀까 했는데 그냥 풀게요. 130번 봤더니 이것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생각을 해봐. 양수고 실수 b야. 그러면 얘가 일단 무한대로 가거든. 그럼 얘도 마이너스를 묶어서 생각했더니 얘도 혹시 더해지기를 무한대 형태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 얘는 발산해버려. 그래요? 그러면 얘가 어떤 형태로 가야 합니다 라는 거냐면 무한대를 나름대로 상쇄시켜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뭐? 물티슈 있어요. 물티슈? 없어요. 저 뒤에 봐보세요. 뒤에 그 크런키 밑에 봐봐. 네 얼굴이 좀 크게 나오는데 괜찮아? 대왕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얘가 b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음수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오케이? 그러면 음수의 값으로 가면 아니 크런키 밑에 있다니까. 밑에 깝깝하지? 보자. 저 친구한테 너무 관심 주지 마세요. 그러면 얘를 뭐해? 유리화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처리하는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bn이 되는 거고. 잠깐만, b가 음수여야 되냐? 아니지. 양수가 되어야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그렇지? b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 유리화 시켰더니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n 제곱 플러스 4n이 됩니다라는 게 돼요. 오케이? 유리화 시켰더니. 그러면 봐봐. 이 분모에 있는 차수가 루트를 씌워도 얘는 몇 차? 1차잖냐. 분모에 있는 차수가 1차식이야. 그럼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에 있는 식도 몇 차식이 돼야 됩니다? 1차식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A의 n의 제곱에 대한 형태가 사라져야 되니까 A는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B의 제곱이 되면 어떤 항이 사라져? 이 항이 사라져요. 그러면 극한을 구해줬더니 이거 이제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의 B라고 써도 상관없겠네. 루트 A 플러스 B분의 4라고 그냥 적을게요. 오케이? 얘가 뭐가 돼?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A는 B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B 플러스 B분의 4가 무엇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5분의 1. B가 뭐지? 양수니까 2B. 그러면은 2B는 20이 되는 거니까 B는 뭐가 돼요?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A, B가 다 나왔지? A는 100이고 B는 10이야. 그러니까 110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다음 봅시다.
131번 보자. 오, 이 문제 좋지? X축 대칭 문제야. 봐보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뭐냐면 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게 목표거든. 그러니까 AN, BN을 곱해진 형태를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AN에 대한 형태를 만들어 주던가라는 건데 AN에 대한 형태를 만들라는 문제는 아니야. 왜냐면 AN은 무한대로 가졌냐. 수렴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것은 AN을 나누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얘가 0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무엇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냐면 BN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 AN분의 뭐가 되는 거니까 AN, BN이 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극한은 뭘로 가요? 무한대분의 상수에 대한 형태 0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 이렇게 그냥 쓰지 말자. 0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극한에서는. 그러면 이 형태를 만들었어. 바로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이 최대한 곱에 대한 형태로 만들어주세요라는 거거든. 극한은 각각의 극한이 다 존재할 때는 더하고 빼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극한의 성질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도 존재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도 존재해요. 각각의 극한이 존재할 때만 이것에 대한 사칙연산이 성립합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an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곱하기 나누기 쓰자. 상수배까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어떤 형태의 극한? 나누기만 bn에 대한 극한이 0이 아니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0이 아니면 나누기는 성립합니다라는 게 되는 건데 각각의 극한이 다 존재할 때는 각각을 나누어서 극한을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다라는 거냐면 an, bn에 대한 극한은 2로 가고 bn에 대한 극한은 0으로 가니까 이 값은 뭘로 가요? 0으로 가. 얘는 2로 가. 얘는 0으로 가요. 그러면 이 더하고 빼고 표현된 모든 값들이 다 뭘로 돼? 극한이 존재하네. 그래요? 이 4개의 값들이 다 극한이 존재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각각을 구해서 더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그게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냐면 곱에 대한 식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인수분해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어떤 형태로 처리해 주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인수분해 되거든. 그러니까 AN, BN으로 묶어뒀더니 BN-1이 되는 거고 BN-1이 되면 플러스 3이 됩니까? 라는 게 돼서 AN, BN-1에 BN-1 플러스 3이 됩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에도 곱해지는 형태가 극한이 존재하고 뒤에도 곱해진 형태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냐. 이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곱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사실 그 기본적인 형태거든. 근데 이게 이제 나눴을 때 각각의 극한을 구할 수 있었다면 각각의 극한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0이니까 bn이 2였고 bn이 0이었어. 그럼 뭘로 가요? 2로 수렴해요. 오케이? 다음 보자. 132번 봅시다. 132번 봤더니 이렇다네. 그러면은 여기서 주어진 대로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tn이다 라는 것은 이거 다 더했더니 10이거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형태가 뭐냐면 4를 더했더니 2배를 시켜버리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됐으면 얘가 이제 A1 다섯 번째 항부터는 2배를 해서 써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그러면 tn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tn은 새로운 항에 대한 수열이야. 그러니까 이게 잘 쳐다봐봐. 1대입했을 때 A1부터 A4까지 합이고 2대입했을 때 A5부터 A8까지 합이거든. 그러면 이 자체를 하나의 항으로 생각해서 더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오케이? 이 문제를 만들 때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열을 생각할 때도 묶음으로 수열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게 10이야. 두 번째는 뭐예요? 20이에요. 공비가 뭐임? 2인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tn은 무엇이 됩니다 라는 거냐면 등비 수열의 합이 등장했네. 등비 수열의 합은 뭐야? 준혁아?
이거 합 한자야. 합할 합. 너가 외우고 있길래. 1 마이너스 R. 이거야? 뭐야? A. 그럼 이것도 맞아? 확실해? 등비수열 합으로는 기억하라면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건가? 너희 항상 두 개로 기억해야 되는데 너희 미적분을 배웠으면 수원을 배웠으면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 미적분을 배웠으면 이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R이 1일 때도 있습니다 라는 거야. 등비수열이 R이 1일 때도 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라는 거야. A가 N개 곱해진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등비수열합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극한을 이 합을 정리해 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공비 이거보다 공비 마이너스 2로 써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이네. 첫 항이 10이고 2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얘를 봐보자. 얘는 뭐냐면 뭐 구해주면 되잖아. 두 번째 항을 n번째 항으로 표현해 주세요 라는 거지. 이렇게 쭉 가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A4n-2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A4n-2는 뭐야? 2 곱하기 2의 n-1제곱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A의 4n은 뭐가 돼요? 4 곱하기 2의 n-1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극한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지수 함수에 대한 극한도 처리하는 방식은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야. 얘가 뭘로 갑니다? 0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건데 정리해봤더니 뭘로 하냐면 n제곱에 대한 형태로 그냥 다 바꾸세요. 바꿨더니 2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1 2 곱하기 2의 n제곱분의 분자에 있는 형태가 10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n제곱으로 그냥 다 맞췄어요. 그래야 계산이 쉬운 거니까. 그러면 얘를 뭘로 나눠줍니다? 분모 분자를 2의 n제곱으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야. 그러면 3분의 10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0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무엇으로 갑니다 라는 거야? 0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지.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뭘로 수렴해요? 3분의 10으로 수렴해요. 오케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얘가 3분의 1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이 밑에 문제야. 밑에 문제도 똑같은 문제잖냐? 그러니까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이게 n제곱에 대한 형태를 만드는데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게 목표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있어야 AR의 n-1제곱이라는 항이 0으로 수렴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를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한번 정리해 봤더니 n제곱에 대한 형태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n제곱에 대한 형태로 써줬더니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나눠줄 거냐면 분모의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걸로 나눌 거거든. 저는 차수가 가장 큰 걸로 나눴지 않냐?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걸로 나눌 거야. 왜냐면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를 만들어 주려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 주기를 9분의 8의 n제곱이 있고 1이 있고 얘가 9분의 8의 4x-1의 n제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해야 수렴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조건이 더 붙어. 봐봐. 수렴 조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공비가 뭐가 일 때? 1일 때 무엇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A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게 돼. 등비수열의 수렴성은 이렇게
공비가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0으로 수렴하는 거고 공비가 1일 때 A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얘를 수렴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9분의 4x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어떤 값보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급수하고 수열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서 발생해. 수렴이 다른 값으로 감으로 인해서 수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면 x에 대한 범위를 구해줄 수 있는데 마이너스 9에서부터 9까지가 되는 거고 4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5. 그러면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1, 0, 1, 2. 4개가 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은 범위가 마이너스 수렴 조건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인데 1이 포함이 돼. 근데 이 범위에 따라 수렴값이 달라지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 문제도 나름대로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얘가 수렴은 일단 해야 되거든. 수렴은 해야 돼. 그러면 A값의 범위에 따라 수렴할 수 있나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돼. 오케이? 무조건 수렴한가? A가 4보다 작아도, 4가 돼도, 4보다 커도 무조건 수렴해요? 수렴해. 오케이? 나눠서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얘는 범위를 나눠서 정리해 주세요 라는 거거든. A가 4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미세 절대값이 큰 값과 작은 값을 기준으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4를 기준으로 A가 이거일 때 4일 때 A가 뭐보다 4보다 더 클 때로 나누어서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4보다 작을 때는 이제 무엇만 따져주면 됩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냐면 이제 봐봐.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보인단 말이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져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분의 4가 극한값이 돼요. 오케이? B분의 4가 극한값이 돼. 얘가 1보다 크려면 B는 4보다 작으면 돼요. 그러니까 A는 1부터 3까지가 있고 B도 1부터 3까지가 있으니까 총 몇 개의 순서쌍이 생기냐면 9개의 순서쌍이 생겨요.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4일 때 해보자. A가 4일 때는 이제 개수의 B로 찾아주면 얘가 4야 4. 그러면은 개수의 B가 얘가 1이 있고 얘가 B가 있고 얘가 4가 있고 3이 있잖냐. 그러니까 이 수렴하는 값은 1 플러스 B분의 뭘로 7로 수렴합니다 라는 건데 얘가 1보다 크면 돼요. B는 뭐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돼요. 6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돼요. B의 개수는 이제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어. 오케이? 에이. 왜? 잘 보고 있나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4네요. 4, 3. 그럼 몇 개 있어? 2개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그럼 이제 A가 4보다 더 클 때 하자. A가 4보다 클 때는 뭐만 따져주면 돼요? 이것만 따져주면 돼요. A분의 3이라는 값이 1보다 더 크면 됩니다. 3은 A보다 더 크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되네.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돼요. 순서쌍은 몇 개 있어요? 11개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를 나누는 건데 분모의 가장 큰, 미시 가장, 절대값이 가장 큰 형태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고 그러면 절대값이 가장 큰 거의 개수의 B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봐보자. 왜 너무 빠르냐? 좀 천천히 할게. 나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 조금 더 설명할 거가 많았는데 참고 있어. 보자. 그래. 집에 가서 그럼 당연히 공부해야지. 그러면 당연한 소리를 그렇게. 내가 한문 하나 알려줄게. 합할 합. N은 빼기는 못 쓰죠? 못 써. 봐보자.
생각보다 이제 수학 용어는 많거든. 수열도 한문이고, 일반항도 한문이에요. 보기도 한문이냐? 그렇지? 보기가 한문이지. 아니야? 그래? 알았어. 보자. 골라주세요 라는 건데, 이건 이제 여기 밑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뭐가 더 크냐라는 거야.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는 거니까 0부터 2파이까지를 그려봤더니,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어디에서 달라져요? 4분의 파이에서 달라져요. 그지? 더 큰 값으로 나누겠다라는 게 목표라서. 일단, 세타가 0일 때 봐보자.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0일 때. 이 형태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렇지? 그럼 극한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틀렸네. 땡. 그 다음 보자. 0하고 1 사이일 때면 어떤 값이 더 큽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코사인의 값이 더 큽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의 값이 뭐요? 1보다 더 작은 값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요. 얘 n제곱의 값이 뭘로? 0으로 수렴해. 그럼 코사인으로 나눠서 처리해 봤더니 이 코사인분의 사인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3 코사인분의 사인의 n제곱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얘는 뭘로 수렴해? 마이너스 2의 값으로 수렴합니다. 라는 게 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분의 파이하고 2파이 사이에 있는 값은 뭐가 더 커요? 사인 값이 더 큽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되겠네. 얘도 뭘로 나눠? 사인으로 나눠. 그러니까 2 플러스 사인분의 코사인의 n제곱 분의 3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의 n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이 여기에서는 1보다 작으니까 이 값은 0으로 갑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으니까, 1 사이에 있으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라는 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뭘로 수렴해? 2분의 3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게 돼.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턴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은 0으로 갑니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얘가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가 0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다음 봐보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5번. 아쉽네. 136번 보자. 이거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x의 n제곱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은 나름대로 범위를 나누어서 함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목표야. 오케이? 그러니까 범위를 나누어서 함수를 구해줄 건데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x, 그러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4개의 범위에 대해서 나눠주세요라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왜 다 1보다 작냐? 1보다 작고 크고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오케이? 1보다 작을 때는 뭘로 가는 거야? x의 n제곱에 대한 형태가 뭘로 가? x의 n제곱에 대한 형태가 0으로 가. 그러니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서 뭐만 남아있어요? 이 x만 남아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0하고 1하고 1보다 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거든? 얘가 1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거야. 그러면 얘는 무엇으로 나눠서? x의 n제곱을 나눠서 0으로 가는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x의 2n제곱분의 1이 0으로 갑니다. 라는 게 목표거든? 그럼 이 형태를 만들어 주면 돼. 얘가 x의 2n제곱이고 얘가 2n제곱을 나누고 x의 2n제곱분의 1이 돼서 뭘로 가고? 0으로 가고 뭘로 가고? 0으로 가요. 오케이? 그럼 남아있는 형태만 적어주면 됩니다. 라는 건데 3분의 a-2의 x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1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1 대입하면 4분의 1 대입하면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분의 마이너스 a가 되네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그러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모든 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 1 대입했더니 나오는 값 4분의 a예요. 이 값이 4분의 5가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을 어떻게 나눠주세요 라는 거야. 4분의 a의 값이 1보다 클 때 4분의 a의 값이 1이 될 때 4분의 a의 값이 1보다 작을 때 이 세 개의 범위로 나누어서 처리해 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네. 그러면 4분의 a가 1보다 더 커버리면 여기에다가 넣을 거야. 그러니까 3분의 a-2 곱하기 4분의 a라는 값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0이 되는 거니까 a는 뭐 또는 뭐가 돼요? 5 또는 마이너스 3이 돼요. 마이너스 3은 돼? 안 돼? 안 돼. 절대값이 1보다 커야 되니까. 오케이? 일단 이거 하나의 값을 구했어. 그 다음 1을 떼어봅시다. 1을 떼의 값은 얘가 1이 되면 무엇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4분의 a가 되는 거거든. 4분의 a가 무엇이 됩니다? 4분의 5가 된다라는 건 말이 돼? 안 돼? 안 돼. a가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4분의 5가 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라는 게 돼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얘는 뭐가 돼? 2x가 돼요. 2x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4분의 5. 뭐야? 4분의 5. x는 뭐가 되는 거니까? 8분의 5가 되는 거니까. 미안. 다시 하자. 4분의 a를 대입했더니 2x.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라는 거잖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라는 거잖아. 4분의 a를. 그래요? 그러니까 2분의 a라는 값이 뭐가 돼요? 4분의 5가 돼요.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니까?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오, 답이 왜 하나밖에 없냐? x. 뭐라고? 왜? 아니, 들어가면 얘 1보다 크잖아. 오케이, 미안. 두 개 더 해주세요 라는 게 돼요? 검사해봤어. 2분의 뭐가 되겠습니다? 15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n의 제곱에 대한 형태로 이렇게 등장했을 때는 범위를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케이? 다음 보자. 이것도 똑같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건 쉬워. 1보다 큰 형태로만 등장해 있잖냐? 그러면 얘가 바로 무엇이 됩니다 라는 거냐면 최고창의 개수의 비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2x 플러스 3이라고 바로 구해줄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연속이 된대. 연속이 되면 연속에 대한 정의가 뭐야? 준혁아, 연속의 정의가 뭐예요? x는 a에서 연속이야. 날이 뭐냐? 비분 가능성까지 나오는 거야? 연속인데? 아닐 것 같지? 그럼 x에서 끝까지 들어보자.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함수의 값이 하나야 돼? 함수 값이 한 개. 이게 그냥 이게 함수의 정의 아니야? 함수의 값 하나인데? x의 홍은?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같아요. 너 안 시켜서 삐졌어? 이 세 개가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하고 극한값하고 함수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려면 이 극한값이 같아지려면 얘는 어떤 값이 같은 값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거냐면 이 우극한의 값이랑 x가 a로 갈 때 마이너스 방향 좌극한의 값이 같은 값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게 돼서 우극한 좌극한 함수의 값이 같을 때 연속이라고 말해요.
오케이? 알았냐? 연속의 종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당연히 이렇게 처리해도 돼. 1대1 배웠을 때 같은 값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근데 이것을 정석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거는 지워. 정석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플러스 방향하고 그러면은 2x 플러스 3 얘랑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방향 때 2x 플러스 a의 값이 같은 값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5는 1 플러스 a. a는 뭐가 돼요?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보자. 너무 빨리 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너무 걱정하지 마. 138번 보자. 내가 정확히 딱 맞출 수 있어. 그렇게 안 숨을 쉰다고? 보자. 우리가 이 ln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건데 이건 뭐 특별한 건 없네. 이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ln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가? 그래요? 이 pn에 대한 좌표는 뭐가 돼? pn에 대한 좌표 4의 n제곱 콤마 루트 4의 n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4의 n제곱 콤마 2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pn 플러스 1은 뭐만 적어주면 돼? n 플러스 1만 적어주면 되니까 n 플러스 1, 2의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면 이제 ln을 구해줄 수 있겠지. 이게 ln 플러스 1을 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ln만 구해서 1 플러스 1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잖냐. ln은 루트. 사실 이거 루트를 쓸 필요가 없어. 왜? 제곱이 있으니까 ln의 제곱, ln 플러스 1의 제곱이 구해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x값의 차이의 제곱이면 4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n 플러스 1 마이너스 2n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은 이 형태가 그냥 제곱을 하는 게 아니고 4 곱하기 4의 n제곱이잖냐. 3 곱하기 4의 n제곱의 제곱 플러스 얘는 2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는 거니까 2의 n제곱의 제곱이 돼요. 9 곱하기 16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극한을 처리할 때는 이렇게 n제곱의 형태로 그냥 써버리는 게 훨씬 더 빨라.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극한은 이제 다 구해졌네. 9 곱하기 16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 분해. 얘가 이제 ln의 제곱 플러스 l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9 곱하기 16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미세 절대값이 큰 거에 b로 구해줍니다. 라는 게 돼서 이게 돼요. 오케이? 9분의 이것에 대한 극한은 9분의 9 곱하기 16. 무엇이 되겠습니다? 16.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사실 이거 쓸 때 이거일 때라는 얘기를 써야 맞는 표현이야. 오케이? 이거 등호 안 써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 다음 봅시다. 이거 어렵네. 이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게 어려워요. 이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봐야겠네. 아, 당연히 구해봐야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구할 친구 있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구했어? 너 어떻게 했어? 일단은 C를 지나는 기울기를 구해서 오케이. 이 기울기 어떻게 구해? 일마 탄탄분의 탄불탄 그걸로 오케이. 그러면 이놈의 기울기는 ln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2분의 n. 그러면 탄젠트 덧셈 정리가 탄젠트 2세타를 이용해서 구한 거야. 탄젠트 2세타는 뭐예요? 잠깐만. 준영이 뭐야 이거? 아니야. 홍 뭐야? 1 마이너스 제곱분의
이 탄젠트예요. 오케이? 그러면 탄젠트를 구해줄 수 있어? 그럼 AN, BN이 나온가? 여기에서? 오.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봅시다. 난 좀 다른 방법으로 구할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일단 먼저 해보자. 참고로 잘 먹고 있어요. 기억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해본 거예요. 아니, 너가 이제 시도해보자 그랬으니까 내가 시도해볼게요. 얘가 뭐가 x자로 곱하자. n-n 탄젠트의 제곱은 4 탄젠트가 되는 거니까 n 탄젠트의 제곱 플러스 4 탄젠트 마이너스 n은 0이에요. 그럼 탄젠트를 근해 공식에 넣어버리면 구하기 직접 어려우니까 근해 공식에 넣으면 짝수지 n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n의 제곱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기울기가 플러스 값이 돼야 돼? 마이너스 값이 돼야 돼? 플러스 값이 돼야 돼? 무조건? 그러네. 무조건 플러스 값이 돼야 되네. 왜냐면 이 이등분 한선은 무조건 플러스 값이 되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놓자. 탄젠트의 값이 뭐로 넣을 수 있어? 탄젠트 세타. 이 값을 센터로 지금 놓은 거지. 탄젠트 세타의 값을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2분의 플러스의 값이니까 루트 4 n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라고 놓아줄 수 있네. 그래요? 그러면은 a, n, b, n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거야? 나한테 a, n, b, n이라고 놓으면 지금 주어진 게 a, n분의 b, n의 값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r도 구해야 돼? r은 b, n이야? R이 BN이랑 r이 b, n이랑 같아. 그럼 이제 수직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r이 bn인데 아직도 뭐 부족한 거 아니야? r이 bn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직선이랑 원이랑 만난다라고. 이렇게 다 때려잡냐? 아니요. 이제 여기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법으로 도전을 시작했으니까 이 길이가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가 있네? 이 길이를 알아요. 이 길이가 뭐야? 루트 n의 4제곱 플러스 2n의 제곱. 그러니까 이 길이를 뭐라고 써줄 수 있는 거냐면 각자 길이 같으니까 n 루트 n제곱 플러스 4라고 적어줄 수 있어. 얘가 뭐야? an이에요. 오케이? 이게 an이야? 이게 an이에요. an이야. 그러면 이제 bn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탄젠트 값이 이건데 bn의 값은 어떻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an에다가 곱해준 거야. 그러니까 n 곱하기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4에다가 그냥 이렇게 적자. an 곱하기 2분의 루트 bn의 제곱 n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네요. 오케이? 근데 나한테 구해주는 것은 어떤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an 마이너스 bn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거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4분의 an 마이너스 bn an 마이너스 bn 그러니까 bn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an 곱하기 2분의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an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끝났지. 아닌가? 얘를 정리해 주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기를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4분의 an이 뭐였냐면 an이 n의 제곱 n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4에다가 1-2분의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사라지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극한을 우리가 이제 구해줄 수 있나? 무한대로 가면 이 극한 구할 수 있어요? 구해지냐? 확인했으면 구해주겠죠. 잠깐만 이거 구해줘? 왜 안 구해지는데? 그지?
안 구해줘. 최고차의 개수의 B가 안 나오잖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 아니고. 그래요? 그 어디가 계산이 틀렸다는 거네. 잠깐 봐보자. 보자. 탄젠트의 값. 일부러 계속 틀리겠어요. 아니, 일부러 틀린 게 한 건 아니야. 1마 탄탄분의 n 4n n제곱 마이너스 n 맞아. 그리고 탄젠트를 근의 공식 넣으면 n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n의 제곱. 이것도 맞아. 양수의 값이니까 탄젠트의 값이 이해가 되는 것도 맞아요. 이해가 되는 것도 맞아. 그 다음에 an에 대한 길이가 n의 제곱, 2n의 제곱, n의 제곱 플러스 4. 이것도 맞아. 그렇지? an에 대한 길이가 제곱, 루트. 이것도 맞아. an 이해가 되는 게 맞네요. 그러면 an으로 bn을 a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an분의 bn이 탄젠트의 값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n에다가 곱해주는 값이 될 것이고 빼서 극한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이 an이 n에 이게 되는 거고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1 정리해보자. 형태가 안 보이는데 이거 좀 정리해볼게요. 예, 정리해봤더니 어떤 형태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2분의 2 마이너스 4 n 안 나오는데 n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탄젠트 값을 잘못했어? 자꾸 안 나오네. n. 제 시간에 못 가겠다. n. 그래요? 다시 해. 그럼 얘가 n.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n.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면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마이너스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2가 돼요. 그런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극한을 이제 구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유리화를 하면 4n이 분자에 남고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최고창의 개수의 b가 뭐가 되는 거니까 2분의 4가 되니까 이렇게 2를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결해 볼 거고 두 번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아래 거를 먼저 하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방식은 거의 좀 똑같거든? A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게 너희들한테 좀 더 쉬울 수 있어. 어떤 점으로부터?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이 뭐예요? y는 2분의 nx까지 떨어진 거리가 an, bn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bn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nx-2y는 0으로부터 an, bn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봤더니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n의 제곱 플러스 4분의 좀 다른 색깔로 쓸까?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4분의 절대값 nan 마이너스 2bn.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bn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나름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양변을 제곱했더니, 이 양식의 양변을 제곱했더니 n의 제곱 an 플러스 마이너스 2n an bn. 이게 제곱이거든. 플러스 4bn이라는 값이, bn의 제곱이라는 값이 n의 제곱 플러스 4의 bn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그래요? 여기 쓸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bn을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를 우리가 an을 알잖아. 그래요? an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여기서 이제 무엇을 구해줄 수 있어요? bn을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해볼래? 해봐. 다음 봅시다. 호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하는데 이거 너희들이 이건 알아. 반지 이름을 어차피 더하면 호의 길이랑 비슷해지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A 반지 이름을 R1, R2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나타내면 R1을 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 게 되는 거거든.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네요. R1에다가 R2를 더하면 R3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호의 길이는 A1에다가 A2를 더하면 A3가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오케이? 어차피 뭐니까? R 세타니까 L은 R 세타잖냐. 세타의 값이 항상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반지름만 더해줘도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n을 확장을 시켜도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한 가지야. 무엇을 알 수 있으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의 극한이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 플러스 2의 극한이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100에 대한 극한은 다 똑같은 값으로 갈 거예요. 하나가 수렴한다면 나머지 값들도 다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건데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면 이것으로 나누어 주면 돼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는 1 플러스 an 플러스 1분의 an에 대한 극한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얘는 뭘로 가고? C로 수렴해요. C로 수렴해요. 오케이? 1이었고 얘는 뭘로 수렴해요? C분의 1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근데 C의 값은 항상 양수거든. 그래서 C의 제곱 마이너스 C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건데 그렇지? 여기서 양수의 값이 C의 값이 되는 거야. C는 뭐가 돼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돼. 오케이? 극한은 1 더한 값이나 3 더한 값이나 그 다음 항의 극한이나 어차피 다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의 값이 극한 값이 존재하면 오케이? 존재하면 그게 똑같은 거야. 존재하지 않으면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